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해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차혜경 전 양산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에 대한 볼멘 소리가 단순한 투정이 아닌 사실이었다는 게 경남발전연구원의 분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도내에서는 축제도 한창 개최되고 있고 문화 페스타도 한창이어서 좀 이번 결과가 의외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 결과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희 도내 축제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뭔가 굉장히 푸짐하게 뭐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실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우선 이제 우리나라를 비교 대상으로 해볼게요. 공연예술 산업 우리나라 2017년도 그 시장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어요. 급성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 근데 이제 경남 도내 공연예술 예산이 17개 시도 중에서는 6위예요. 그러니까 뭐 중상위권이니까 그것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도민의 문화 향유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얼마나 그러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접하게 되는가, 노출되는 정도가 2018년도에 80.2%, 근데 전국 평균이 81.5%였어요. 네. 꽤 낮고 이게 전국 평균 이하입니다. 이 숫자가 평균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2016년도에 비하면 5.5% 상승한 겁니다. 이게. 예. 이제 그 내용 이유를 보니까 저조한 문화예술회관 가동률, 예술회관이 있긴 있는데 가동률이 좀 떨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경남 대포 공연을 개발은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거. 지속적으로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문화예술회관 가동률을 봤더니 전국 15위예요.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건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좀 짚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연들을 최근에 보면. 지난해 진주 기생들 그 독립운동 모티브를 만들어 해가지고 한 창작 뮤지컬 의기, 그다음에 경남정신 대표하는 남명 선생님을 해가지고 처사 남명이라는 오페라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수준 높은 작품들 많이 만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상설화되지 않는다는 거.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그 뉴욕에 있는 오페라라든지 멀리 갈 것도 없이 중국에 가면요 관광 상품에 그것들을 끼워 팔아요. 관광 상품 안에 아주 대규모 공연들을 무조건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상설 공연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많이 떨어진다는, 중국보다도 못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작품이 이제 결국 이제 가동률, 그 공간이 꼭 부족해서라기보다도 공간이 있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동하는지 가동률도 이제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 그게 이제 경발련에서 이 보고서를 내놓은 건데, 그럼 대안은 뭐냐? 도내 공연예술 단체는 도내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대관을 할인을 해주자. 너무 쉬운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군 쪽에 갈수록 이게 향유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군하고 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공연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지 같은 경우는 상설 공연장을 아예 만들자. 이게 중국이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다음에 대표 공연 상품을 이제 상설을 해가지고 시군을 순회 공연을 시키자. 뭐 이런 대안들을 내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최근에 이제 문화예술 원장이 윤치원 씨가 됐는데 그분이 그 원래 했던 영화 기획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1년이 아직 좀 덜 됐는데 이제 아마 슬슬 그 자기 어떤 창조적인 방식들을 시동을 걸면 뭐 결과치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고무적인 결과치가. 자, 결과를 쭉 들어보니까 가장 주목할 점이 문화예술회관 가동률이 좀 낮다는 점인 것 같은데, 이번에 창원문화재단의 현역 감독이 좀 취임을 했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은 상당히 이제 개선될 거라고 기대가 되거든요. 이번에 이제 창원 그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강재규 감독,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그 강재규 감독이 비상인, 그 비상근 대표이사로 두면서 상당히 이제 파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명 영화 감독이다 보니 기대도 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민의 니즈를 좀 파악해서 실제로 이제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간에 사실은 그 강재규 감독이 온다고 해도 실제로 이분이 이제 전력 투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는 분도,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본인이 아주 강한 의지를 또 밝히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분과 소통해서 창원의 대표성이 무엇인지, 문화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가까운 곳에서 아마 그 부산 국제영화제도 열리고 하니까 아마 부산과 창원을 연결해서 아마 그 벨트를 하나 형성을 해서 네. 좀 도움을 주겠다라고 해서 열의도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올해부터 문화공연비가 그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도민들이 많은 그 요구도 있고 실제로 그 많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문화 향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발맞춰서 창원시에서 이렇게 강감독 같은 분을 좀 대표이사로 두는 것은 상당히 좀 그러니까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강 이사장의 행보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본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시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공공 건축물이 아름답다면 그 지역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늘 걷고 싶은 도시가 될 겁니다. 경남도가 공공 건축물의 품격과 매력을 입히기 위해 공공 건축가 제도를 시행하게 됐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생소한 이 제도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공 건축가 제도 좀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설명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먼저 이제 그 건축가 제도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건축이나 그 도시 설계의 전문성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저명한 건축가들 좀 모셔가지고 노하우를 활용해서 도시의 건축물을 좀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한 흐름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외국처럼 유럽처럼 그래서 이제 통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그 디자인을 좀 개선하고 그래서 공공시설물의 연계 기능을 좀 강화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상남도가 광역에서는 사실은 이제 단위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네. 이 제도를 도입을 하고 실제로 이제 여기 계시는 그 교수님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을 하셔서 채택이 되었다고 해서 사실 상당히 좀 반가운 저도 시연을 했지만 대단히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 말씀처럼 오늘 유 교수님께서는 이슈의 관계자 입장에서 나오셨는데 이 제도 도입에 좀 앞장서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도 이 정책 제안을 했었고 정책이 이제 정착되기까지 계속 자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공공건축가 제도가 좀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정책을 그 기획 어느 지구라든지 건물 한 채를 하던 이걸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아예 건물이 시공해서 그 관리되는 것까지 누군가가 이렇게 해야 이제 관리를 해주면 참 좋은데 그럼 현재는 어떤 상태냐? 그 이게 행정 주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입찰은 어디라고 그래 회계과에서 네. 하고 또 그다음에 현상 설계 같은 것은 또 뭐 다른 그 각 부처에서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설계를 용역할 때는 또 그 건축가에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또 감리는 또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이렇게 다 이렇게 똑똑똑똑 끊어지다 보니까 네. 일관성이 없고 아무리 좋은 설계를 처음에 이렇게 가져왔더라도 마지막에 가면 전혀 다른 게 나오거나 이런 현상이 이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건축가 한 명이 책임을 지고 네. 그 기획 단계부터 관리까지 쭉 이제 하는 제도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8년 전에 2012년도 시작해서 8년 동안 한 번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보면 만만치 않은 제도입니다. 부산도 최근에 진주도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 정착까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게 정착에 가장 그 키를 쥐고 있는 건 그러면 그 공공건축가한테 권한을 얼마나 줄 건지. 근데 이제 도의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어떤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총괄 권한을 준다는 건 거의 부지사급의 어떤 권한을 준다는데 그것도 이제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절충안을 찾아야 되는 게 과제고. 네. 그다음에 사실 이제 여기서 제일 큰 게 우리가 그동안 공무원들이 왜 이제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은 가장 안전한 거, 무탈한 어떤 그 루트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냥 입찰해가지고 예. 최저가 입찰해서 되면 그 이상 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건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보겠다고 김경수 지사가 이제 야심차게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거고, 특히나 이제 도 단위에서는 최초로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도 단위에서 최초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우리 도 단위에서 이제 좀 주의 깊게 시도를 한 게, 서울시나 부산시에서 실패한 그 경험담들을 토대로 젊은 건축가,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아주 완숙한 건축가가 또 필요한 건물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공공건축가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맞춰서 집어넣어주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뭐 이제 말로 하면 조금 힘들 테니까 예를 들면 이게 최근에 세종시에서 아직 지어진 곳은 아닌데, 네. 세종시에 복합문화센터를 했는데, 이제 뭐 그림은 근사하죠. 근사한데 그냥 공공건축가 제도가 아니더라도 이런 좋은 현상 설계를 하면 이런 안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문제는 이게 이제 준공 낼 때 보면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고, 돈 아까우니까 곡선 반드시 하자. 여기 요 잔디 깔지 말고 돈 없으니까 뭐 이 나무는 비싸니까 딴 거 심자 하다 보면 네. 이제 누더기처럼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누가 책임지고 끝까지 이제 봐줘야 되는데, 그게 공공건축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제도는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그다음에 영국 주요 선진국들에서 이미 보편화돼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프랑스 그 떼제베 역사나 네. 샤를 드골 공항, 이거 다 공공건축가 제도를 통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초대 경남 공공건축가 25명과 함께 민현식 건축가가 이 총괄 건축가로 위촉이 됐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네, 그 민현식 건축가는요, 건축사무소 기호현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 산청 출신이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지금 그 건축가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이시고, 그리고 한국건축가협회 명예이사, 미국건축가협회의 명예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 가장 주목한 게 2018년 서울특별시에 올해의 건축가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이 민 건축사를 이제 대표로 모시고 오면서, 총괄 건축가로 모시고 오면서 어쨌든 공공건축이나 공공시설을 늘려갈 때 이제는 그 지역의 건관이나 건축물의 그 문화예술적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서 실제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대가 큰 부분입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민현식 건축가가 이끄는 방향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우선 민현식 건축가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네. 사실 그 우리나라 전체를 맡아도 이제 충분하실 만큼의 역량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 경남도에 와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할 일이고, 예.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얼마나 자주 지역에 상주하느냐의 문제인데, 물론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총괄 건축가가 있고 밑에 이제 공공건축가가 있는데, 경남은 공공건축가가 25명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8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총괄 건축가가 없다고 그래서 돌아가지 않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지역에 자주 와서 뭔가 이제 진두지휘를 해주면 당연히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네. 상주 정도, 그 다음에 이 총괄 건축가에게 얼마나 큰 힘을 실어주느냐.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되게 이제 정책을 했던 것 중에 공과가 많은데, 그 중에서 공이 하나 있는데, 공공 디자인을 부시장급을 교수님을 앉혔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서울의 난간이라든지 이런 버스 정류장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고, 현재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좌지우지할 정도 되면 거의 부지사급 정도의 힘을 줘야 이게 이제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어느 선을 경남도에서 생각하고 있는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도 이 공공건축가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거든요. 네. 이제 저희도 아마 녹록지 않을 겁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벤치마킹 많이 해야 되고, 총괄 건축가뿐만이 아니라 공공건축가에게도 결국은 이 성패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느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판을 짜놓은 걸 보면 이 공공건축가에게 그냥 자문료, 네. 한번 나왔을 때 자문료 수준을 주는 것밖에 이제 현실적으로는 안 돼서, 왜냐하면 그게 정식적으로 되려면 조례도 통과되고 여러 가지 연구가 더 필요하기 예. 때문에 현재는 그런데, 서울에서도 한번 실패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제 설계사무소 소장님들 같은 분이 와서 공공건축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그 뭐 한 번 회의비 15만 원, 그럼 딱 15만 원치 일만 하고 가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은
아직 우리가 제도가 아직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볼 일이지만 경남도에서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 선 정착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 뭐 경남도가 권한을 얼마나 주느냐도 중요한 시점이겠지만 민현식 건축가의 경우에는 좀 의지를 드러내긴 했습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대 건축은 지나치게 기능주의에 치우쳐 있다. 자, 앞으로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윤리적인 건축 공간을 조성하겠다. 자, 결국 이 말이 공공건축가 제도의 시행 배경과 좀 맞물려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공공건축이 대부분 다 남도합니다. 뭐 이렇게 다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제가 봐도 처음에 기획한 거와 영 다르게 사실 되는 것 이유가 실제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금방 교수님도 말씀하신 두 가지입니다. 한 개는 제일 싼 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뭐 제일 싸구려 설계로 공공 건축물이 또 지어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놀이터를 예를 들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놀이터 모양이 그러니까 그 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어쨌든 그 가격 입찰 90한 뭐 제일 싼 거 하는 것보다 더한 게 뭐냐면 그 농어촌이나 농산어촌 개발이나 도시재생 뭐 뉴딜 뭐 이런 쪽이나 아니면 그 도로 방파제 등 그 토목 시설 그리고 이제 마을회관이나 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제 포함한 모든 설계들이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 용역을 한데 묶어서 가격 입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용역을 수주한 엔지니어링에서 다시 건축 설계사에다가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면 그렇게 안 짓겠죠. 실제로 우리 집을 지을 때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설계고 또 어떤 디자인을 하냐 사실 예. 그게 관건인데 공공에서는 이건 무감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을 좀 개선하려고 시민 개개인의 그 사회 공공 환경에 대해서 존중하고 좀 친근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공건축가 제도가 의령이나 진주에서는 이미 좀 시행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 이제 이미 시행했다기보다 거의 이제 동시에 시행이 되고 있는 아, 예. 건데 아주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그 지자체장의 의지인데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요. 사실 이제 광역에서 경남도에서 다루는 공공건축의 종류하고 시군에서 다루는 공공건축이 약간 달라요. 예. 하지만 이제 꼼꼼히 따져보면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도에서 하는 공공건축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시나 군에서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그러면 도에서 무용론이 이제 대두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 시군이 역량들이 다 서로 다르잖아요. 어떤 조그마한 시군에서는 아예 공공건축가 제도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절반 이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남은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데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건당 한 300억씩 되는 사업인데 2017년도에 7개, 네. 2018년도에 8개, 그냥 올해는 상반기에 2개, 하반기에도 또 이제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국 최고 수준이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많은 그 국가 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품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보니까 공공건축가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도 어디에 주목을 해서 이걸 요구를 했냐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공공건축가 제도를 조인을 해서 연결해서 시너지를 높이자. 네. 여기에 이제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고, 사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시군에서 해야 될 공공건축가의 어떤 그 역할, 그 다음에 도에서 한 역할이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분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아직은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도하고 있는 모든 공공건축가에 대한 어떤 이 실험들이 저는 정말 의미 있는 역사의 획을 하나 긋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공공건축가 제도가 도입되면 첫 수혜를 입을 건축물 어떤 겁니까? 시범 사업으로 3개를 지금 도입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그 동남관리공단 있던 건물 산업단지 안에 그걸 사회적 경제혁신타운으로 이제 바꿀 거고, 네. 진주혁신도시 안에 경남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를 네. 하나를 지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거기도 이제 진주인데 그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 3개를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고, 하나는 제가 이미 공공건축가로 진행을 하고 있고 2개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변화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경남. 이번에는 공공건축가 제도입니다. 도내 공공건축물의 사회적 가치와 디자인의 품격이 첫 출발의 기대만큼 현실화되길 바라고요. 또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 경남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